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바로 모빌아이입니다. 반 테슬라 진영에서는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혹은 반 테슬라 진영의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모빌아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2025년도에서 핵심적인 섹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좋은마켓 분석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1월 초에 나타나는 시장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연초, 분기초 혹은 반기초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특성상 분기 말마다 혹은 반기 말마다 혹은 연초 연말마다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발생되는 주도 섹터라던가 혹은 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초, 분기초, 반기초에 상승을 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분기, 반기에는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주도 섹터가 해당 연도, 분기, 반기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초에 나타나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다들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이 분석이 어떤 의미인지를 좋은마켓 분석의 멤버분들 혹은 필사단 멤버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난주 주말에도 제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좋은마켓 분석의 필사단 멤버분들께 공개를 했던 것이고,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저는 꾸준히 단 한 번의 예의도 없이 꾸준하게 제 계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의 실시간 내역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일부를 이렇게 수익률을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추가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수익률은 꽤나 낮아진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마감한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50.56%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계좌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제가 손실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당시에 제가 주말에 찍어드린 이 마이너스 50%는 손실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대1 무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대1 무상증자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50%가 거의 보합권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50%가 0%의 손실을 나타낸 것이고, 추가로 배당 수익률이 5%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권으로 지난 주말을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써드린 것이 무엇이냐. 자, 1월 초에 시장을 상승을 하면요, 그 연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1월 그리고 분기 초에 상승 마감할 경우에는 그 분기는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기도 마찬가지요. 반기 초에 상승 마감 할 경우에는 그 반기는 상승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분기 혹은 반기, 연말마다 연초마다 기관들은 리밸런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조 섹터와 그 시장의 흐름을 점쳐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초예요. 연초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서 저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라던가 혹은 모빌아이 이런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해서 꾸준하게 강조를 들어왔던 바이고, 지금도 테슬라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왜 또 모빌아이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모빌아이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12월 25일에 모빌아이를 매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24,000원이면,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28일에 추가 매수를 진행했어요. 모빌아이는 28일에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25일은 이제 이날이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하루가 이제 늦기 때문에 이날에 이제 진행한 것이고, 그 추가 매수를 이날 진행해서 현재는 약 7%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7%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제가 왜 모빌아이에 주목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반 테슬라 진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슬라는 본인들만 로보택시를 시장에 장악을 함으로써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기업들은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온전히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바로 반 테슬라 진영에서 핵심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맡고 있는 기업들을 본인들의 편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모빌아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모빌아이는 테슬라에 비해서 10배 더 많은 데이터와 30배 가량 더 많은 그런 마일을 수집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모빌아이는 전 세계 압도적인 1등 기업입니다. ADAS 혹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거치지 않고서 ADS라든가 혹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를 포함해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로보택시라든가 혹은 승차 공유 대중교통 혹은 상업용 이런 쪽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가장 앞서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말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본인들이 이 시장을 전부 다 막 먹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모빌아이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출을 해서 혹은 시스템 쪽으로 진출을 해서 다른 기업들이 협력을 함으로써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퍼지게 함으로써 수익을 내겠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쪽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쪽은 이런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을 본다면 스마트폰 시장의 아이폰 그리고 그러니까 애플이죠. 애플 vs 구글의 힘싸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테슬라처럼 본인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먹겠다는 거예요. 구글은 소프트웨어만 팔므로써 이제 다른 기업들과 뭐 삼성이면 삼성, 중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 블랙베리면 블랙베리, 유럽 기업 유럽 기업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업들에 뿌림으로써 본인들만의 그런 환경을 이제 시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먹겠다는 것이고, 모빌아이는 구글처럼 본인들 소프트웨어를 뿌림으로써 거기서 해자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저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이후에 수천조 가량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혹은 수천조 가량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테슬라 천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테슬라 외에 다른 자동차 브랜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모빌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빌아이와 테슬라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일단 모빌아이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다 씁니다. 테슬라는 카메라와 그래봤자 레이더 정도만 쓰고 있죠. 카메라를 주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투자자 같은 경우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데 라이다 필요 없어. 왜? 라이다 너무 비싸. 라이다를 쓰면 경쟁력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중국산 라이다 쓰면은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차이에 대해 저는 테슬라 투자하고 있고 모빌아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력 혹은 시장의 흐름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라이다를 쓰면 기술적인 해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라이다가 없어질까요? 자율주행 쪽에서 로봇이면 UAM이든 혹은 드론이든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모빌리티든 과연 라이다가 없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논란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처음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메모리 사이에서도 이 스택을 쌓아갈 것인지 혹은 깎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라고 두 진영에서도 꾸준하게 강조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둘 다 살아남았죠? 시각과 살아남는 것이 스택이 동시에 살아남았고요. 심지어 메모리, 비메모리 동시에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최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쪽에서도 자 엔비디아 vs 탈 엔비디아가 싸우고 있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구글,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 싸우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럼 반도체 쪽에서 혹은 GPU 쪽에서 혹은 AI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만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글과 브로드컴만 살아남을 거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망하거나 구글과 브로드컴의 반도체 부분이 망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에는 둘 다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둘 다 각자만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두 진영 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밝혀졌던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테슬라와 모빌아이 쪽, 그러니까 라이다를 사용하는 쪽과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 쪽도 저는 모두 다 살아남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돈을 태워서라도 모빌아이와 테슬라에 저는 두 개 다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자율주행 섹터의 핵심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결국에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모빌아이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달 들어서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모빌아이는 중국 진영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외의 진영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무려 5년 만에 중국 매출이 8배, 한 10배 가까이 폭증을 하면서, 사실 중국 기업들은 테슬라만큼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라이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죠. 국가 간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카메라만으로는 자율주행을 잘 못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이다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앞선 국가가 중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라이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주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모빌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산 라이다는 저렴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벨로다인, 루미나 이런 식의 비싼 라이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 기업들과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모빌아이 쪽도 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ADS라든가 자율주행 시스템 쪽에서 테슬라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모빌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율주행 OS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여기서도 경제적인 혜자를 꾸려나가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그러니까 흑자 전환까지도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비율 혹은 순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도 결국 기술적인 우위라던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테슬라 이상의 그런 마일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점, 그건 파트너십을 꾸준하게 이뤄감으로써 기존의 유럽과 아시아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최근 5년 동안 10배 정도 커오고 있다라는 점,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지니는 성장에 대한 가능성,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꾸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지난주 주말에도 이런 식으로 계좌를 공개했던 것이고, 자 마이너스 50% 이거는 1대1 무상증자예요. 1대1 무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한 0.56%와 비슷하다는 것이고, 특히 그 전날에 배당락일이었죠. 배당락일은 배당만큼 빠지는 게 국물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배당률은 약 5% 이상으로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괜찮은 그런 수익을 그 당시에는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저는 꾸준하게 우리 멤버분들께 꾸준하게 국내 계좌 해외 계좌를 전부 다 오픈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좋으면 기쁨나게 필사단 멤버들께 꾸준하게 계좌를 오픈하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필사단 8개 멤버 모집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 지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제 모빌아이에 대해서도 꾸준히 주목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날 그리고 이날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약 7%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빌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해드렸습니다. 저는 2025년도에 주목해야 될 산업 중에 하나로 자율주행 섹터를 보고 있다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1월 초에 나타날 흐름들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맛 기쁨 더하기 회사 멤버 가입을 원하신다거나 혹은 가치 필수 투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되겠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